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비트코인 분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하면, 그냥 하단선 터치하고 중심선까지 왔다. 네. 하지만 중심선을 확실히 뚫어주지 못하고 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중심선이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또 그건 아니다. 많이 좁아져 있죠, 볼린저 밴드가. 그래서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중심선은 상관없고 요렇게 가면서 그냥 왔다 갔다 거릴 가능성이 없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 한 번 더 좁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횡보 추세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제가 분석 영상에서도 이제 횡보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내용입니다. 요 횡보 이후에 상승할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네. 그건 잘 모르죠. 아직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여기 ABC가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하락에 베팅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52주 이동평균선도 좀 아래에 있고요. 82,000대 있어요. 그래서 좀 아래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저는 상승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네. 근데 그건 모르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횡보할 수 있다? 오케이, 알겠어. 그럼 언제 방향성을 잡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요 상단선이나 하단선을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거나 강력하게 뚫고 떨어지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방향성이 잡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상단선 찍고 대충 하단선 찍고 이러면 소용없어요. 그거는 계속 횡보인 거죠. 그래서 요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듯이 요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 법한 거는 비트코인 롱 물량이 많이 줄었어. 네. 그래서 요번 하락에 있었던 롱 물량은 거의 다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은 아직도 한 4만 개 넘게 물량이 남아있긴 해요. 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 팔았으니까 떨어지겠네가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산 것보다 더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물량이 많은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아마 얘는 조정받으면 사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조정받는 얘기는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냥 올라가면 있는 거 팔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봤을 때는 뚫고 올라와 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 네. 네. 근데 얘도 조금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하다는 게 떨어질 것 같다가 아니고 올라갈 것 같다는 소리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추세선에 계속 지금 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좀 기대하면 나쁠 것까지는 없는데 아마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네, 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예상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M2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어쨌든 글로벌 M2는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 속도가 둔해진 것 같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그냥 이제 이런 추세선으로 계속 그냥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돈은 계속 풀리고 있다. 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할 얘기 있나 혹시? 도미넌스도 지금은 딱히 네. 요 올라가는 세부 카운팅 지금 돼? 지금 반등가야에서 올라가고 있는 세부 카운팅? 저도 그거는 지금 카운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떨어졌다가 올라간 게 지금 확실하게 조정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 부분이.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카운팅 한다기보다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제대로 된 조정이 나왔을 때 거기서부터 카운팅을 봐야지 맞을 것 같고요. 네. 생긴 것만 보면은 약간 역헤드앤 숄더 느낌도 나네? 요렇게 역헤드앤 숄더 느낌도 나긴 나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횡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상방이나 하방을 강력하게 뚫어야지만 방향성이 잡힐 것 같다. 네.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하방보단 그래도 상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 네. 요런 정도. 그래서 일단은 당장에는 단타는 사실 좀 자제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 네. 팁을 하나 드리면은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지금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베팅해서 매수나 매도를 잡는 것보다는 뭐가 나으냐면요. 예를 들어 하방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쳐요. 하방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요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렇게 떨어지면 얘가 어쨌든 중심선까지 반등을 해요. 이렇게 중심선을 꺾이면서. 그래서 만약에 판매해도 요쯤에서 매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상승인지 하락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상승한다고 쳐요. 상승한다고 치면 얘가 이제 강력하게 뚫고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서 중심선 그쪽까지 갈 거 아니에요. 요런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방향성이 잡힌 다음에.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애매한 거는 뭐냐면 방향성을 잡고 나서 중심선까지 안 가는 경우에는 매수를 못 하는 거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중심선까지 반등을 안 하면 매도를 못 하는 건데, 웬만하면 매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떨어진 다음에 중심선까지 반등을 좀 합니다. 네, 해서 지금 이렇게 횡보할 때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려고 할 테고, 네. 코인이 많으신 분들은 매도도 생각할 텐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랑 매도를 하는 것보단 방향성이 정해지고 중심선까지 반등하니까 해당 타이밍에 좀 포지션을 줄이거나 안 그러면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매수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름 팁이에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요번에 떨어졌다 올라간 게 트럼프랑 이제 일론 머스크랑 싸워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간 거잖아. 네.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왠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싸우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는 게 어찌 되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때문에 비트코인을 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때문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개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커져요. 싸울수록.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돈을 이제 푸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네. 감세 법안인 거니까. 돈을 푸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 심해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런 걸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겠죠. 달러가 약하니까. 네. 달러가 약해지니까. 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굳이 일론 머스크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국채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도 밀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밀어주는 거죠. 수요와 공급 측면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하락이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하락이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비자 네. 반등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말이 안 돼.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